네, 안녕하세요. 4차 시 창업 아이템 선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창업 아이템 선정에서 강의할 내용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사업 타당성 분석, 그리고 창업 아이템의 차별성 포인트를 통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창업 아이템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창업 아이템 선정의 유의점까지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업 타당성 분석입니다. 여러분들 창업 교육 받으시거나 멘토링 받으시면서 사업 타당성 분석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업 타당성 분석이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특정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 추진 능력, 기술성, 시장성, 수익성, 위험 정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결국 계획된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 타당성 분석을 위한 일반적인 평가 요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 그리고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 자금 조달 가능성인데요. 결국 수행 능력이라든지 자금 조달 가능성 같은 부분들은 실제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충분한 자금을 그 예상 소요 비용에 대한 충분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책들이나 기본 자료들을 보면은 사업 타당성 분석 단계 세 가지의 내용들에서 각각의 항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성은 창업 아이템에 대한 제품 경쟁력, 차별화, 특징 등을 분석하는 시장 조사 단계라고 하고, 기술성은 창업 아이템을 생산 판매하는 데 드는 기술적 능력을 분석해 제품 생산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결정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익성은 창업 아이템의 수익 가능성을 검토하고 매출, 자금, 비용 계획 등을 결국 뭐 재무제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재무 계획을 세우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동의를 하면서도 좀 더 쉽게, 이 내용과는 좀 약간 차별성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창업 아이템 선정을 위한 사업 타당성 분석, 뭐 기존 사업이 아닌 어떤 초기 창업자든 예비 창업자든 창업 아이템 선정을 위한 타당성 분석은 세 가지로 똑같이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이 있지만 각각의 항목에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사항들을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시장성은 고객의 니즈가 존재하는가, 이 얘기는 곧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이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인가 라는 거고, 두 번째는 고객의 수요는 충분한가, 한마디로 뭐 몇몇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많은 수익을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많은 수요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행 아이템, 유망 아이템처럼 이 시장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내용 다 뭐 시장 조사나 고객 인터뷰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두 번째, 기술성 부분은 기존의 경쟁 제품과 차별성이 있는가. 네, 뭐 저는 전혀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이어서 저는 경쟁 제품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경쟁 제품은 없어도 그 경쟁 제품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란 것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뭐 쓰레받기 빗자루를 뭐 만들어 팔려고 했을 때 쓰레받기 빗자루만 경쟁자가 아니고 뭐 로봇 청소기도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대체제로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경쟁 제품과 차별성이 있는가라는 거고, 두 번째는 신규 경쟁자에 대한 진입 장벽이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 기술성이라고 하면은 저는 기술은 없고 아이디어만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고요. 또 기술이 뭐 있긴 있는데 오픈소스여서 그렇게 특별한 기술은 아닌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기술의 개발 고도화 부분은 뭐 R&D라든지 기술 개발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뭐 기술이 무조건 그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이 기술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르게 얘기해서 내가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네트워크 속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을 팔 곳이 있다. 네, 그런 나의 핵심적인 판매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진입 장벽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내가 뭐 전문 지식이나 뭐 기술은 없어도 뭐 경험이 있다,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진입 장벽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세상에서 누구보다 싸게 만드는 공장이랑 잘 안다, 이런 것도 생산 원가 절감 면에서 경쟁자들에 대한 차별성이나 진입 장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술성이라고 해서 꼭 기술이 아닌 내가 경쟁 우위에 있는 다른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럼 경쟁 우위가 전혀 없는데요, 저는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는 건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여러분들이 경쟁 우위, 차별성, 진입 장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이런 기술성이다 하면은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기술을 보여주고 있지 않으면은 핵심 기술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거나 아니면은 파트너십으로 협력 관계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기술을 활용해서 기술적 차별성을 지닐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창업자들은 기술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보다 난 기술이 없으니까는 창업하지 못해, 나는 할 수가 없어 라는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그 문제점을 해결할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누구의 소개를 받던 직접 찾아가던 해서 그 핵심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같은 파트너나 뭐 파트너십을 맺던, 채용을 하던,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게 창업자의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익성인데요.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기대 수익이 높은가? 이거는 당연한 거죠. 내가 뭐 취업을 했는데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데 창업을 했는데 한 달에 100만 원뿐이 못 벌면은 왜 창업을 하겠어요? 취업을 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기대 수익이 높은가를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데, 수익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이후에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원가 계산을 하고 가격 결정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지출되고 이익은 어느 정도 남고, 이렇게 해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어느 정도 됩니다 라는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추정 재무제표 작성하셔서 확인을 해 보시면서 이게 충분히 내가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한 투자한 자원에 대비해서 수익성이 좋은가 라는 부분인데요. 내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막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한 만큼 돈을 벌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잘 팔려요. 우리 제품은 엄청 잘 팔린 박리다메를 엄청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하나 팔릴 때마다 100원씩 남아요. 그래서 결국은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수익성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근데 수익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임의로 여러분들이 가격을 결정하면은 고객들이 살까요? 네. 경쟁 제품이나 대체제 가격하고 비교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에 따라서 고객들이 충분히 그것에 대한 비용 지불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들이 지출할 만한 비용으로 가격 측정을 하고, 그거를 어느 정도 팔았을 때 뭐 수익이 생기는지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결국 내가 산출한 가격에 고객이 동의하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제조업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벌고 싶은 기대 수익이
한 달에 50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500만 원을 여러분들이 1년 동안이면은 6천만 원이 되겠죠? 6천만 원을 벌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6천만 원을 벌려면 생산 원가를 6천만 원을 벌고 싶은데 또 거기에 대한 판매하는 데 대한 비용들이 들어갈 거예요. 우선 만들어야 어떤 제품이라면 만들어야 판매를 할 테니까 생산 원가가 들어가겠죠. 그럼 생산 원가가 한 개당 얼마 들어가고 또 그냥 생산만 하면 팔리는 게 아니고 마케팅 비용도 들어가고 또 회사를 운영하려면은 뭐 고정 비용, 인건 비용이라든지 임대료 같은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런 운영 비용, 생산부터 운영까지 하는 모든 그런 비용들을 지출 비용들을 계산해 보면 1년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겠다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기본 비용들을 빼고 그런 기본 비용에 내가 벌고 싶은 돈 이런 것들을 합치면은 내가 해야 될 그 매출을 발생시켜야 될 매출 금액이 나오겠죠. 그럼 그 매출 금액이 나왔을 때 내 제품들이 하나에 뭐 1,000원이라고 했다. 그게 벌어야 되는 돈이 1억 원이라고 했다. 하나에 뭐 10만 원이라 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나누면 되겠죠. 그 매출 비용을 제품에 하나 몇 개를 팔아야지 내가 돈도 벌고 모든 비용도 소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가 되는지 그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내가 원했던 가격에 몇 개를 팔 수 있지를 확인해 보고 시장에서 그러면은 그 1년 동안 내가 팔 수 있나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팔아야 되는 양이 뭐 몇십만 개를 팔아야 된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판매하는 그 고객의 수요나 이런 걸 봤을 때 달성하기가 어렵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계획을 수정해야겠죠. 내가 벌고 싶은 돈을 줄이던지 생산 원가를 줄이던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걸 맞춰야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니면 가격을 높이던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가격을 높이는 거는 또 고객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격을 올렸을 때 다른 경쟁 제품들도 경쟁 제품과 경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격인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간단하게라도 해보시면은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이 하려는 사업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고 내가 원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 부분의 타당성 분석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아니면은 지인들한테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거의 대부분 좋다, 좋은 아이디어네, 한번 해봐 라고 하죠. 왜냐? 그 사람들은 본인이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여러분들이 잘 되면 뭔가 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사업 타당성 분석을 위해서는 뭐 창업 교육을 통해서 창업 전문가에게 이런 타당성 분석을 좀 봐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하려는 사업에 동종업계 선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선배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검토를 좀 멘토링을 좀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는데 뭐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가서 얘기한다고 누가 만나 주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동종업계 선배들은 다 만나 줍니다. 너무 바쁘지 않은 이상.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아직 그 사람들의 경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우리가 1차 시에서 얘기했듯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무한한 경쟁 구도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동종업계에 있더라도 언제든지 이합집산을 통해서 파트너가 될 수 있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동종업계 선배들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창업 아이템에 대한 분류인데요. 혁신성 이런 것들은 이제까지 없었던 기능, 성능, 효능, 편리성 뛰어난 상품, 스마트폰이 그렇죠. 그런 게 있고 기능 개선형.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유모차 얘기했듯이 기존보다 좀 더 발전시킨 거 이런 것들 기능 개선형이라고 얘기하죠. 다이슨 선풍기. 심리 가치 개선형은 고객들의 마음을 이제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냉장고에 예전에 뭐 화가들을 그림해서 냉장고 판매한 적이 있어요. 아트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뭐 그런 것도 심리 가치 개선이 될 수 있는 거고. 후발 모방형은 뭐 유사한 점이 뭔지
그냥 뭐 새로운 게 뭔지 몰라요. 미투 제품 같은 거죠. 네, 그런 거 후발 모방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소비자의 가치에 따른 분류가 있고 시장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카테고리의 제품은 중에서는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해서 그 전에 없었던 것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새롭게 패러다임을 만든 거죠. 신용카드도 기존에 없었고, 무선전화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고, 이것들은 기능 개선이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새롭게 튀어나온 것들이죠. 이런 새롭게 튀어나온 패러다임 시프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뉴 카테고리라고 해서 기존의 시장에서 새롭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차별성 포인트를 가진 것들이에요. 음료 시장,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음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콜라, 환타, 오란시, 써니텐, 뭐 사이다 이 정도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탄산 음료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마시는 도 있고, 또 단맛이나 이런 거 칼로리 싫어하는 사람에서 그냥 탄산수도 나오고. 그래서 음료 시장도 전통 음료, 스포츠 음료, 뭐 파워에이드는 스포츠 음료고 식혜는 전통 음료고, 뭐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굉장히 구분이 많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카테고리에서 새로운 어떤 카테고리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이런 뉴 카테고리 프로덕트 같은 것들은 왼쪽에 표에 보시다시피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기업에도 새롭고 시장에서도 새롭기 때문에. 두 번째는 존재하는 카테고리의 제품, 새로운 컨셉. 그러니까 폴더폰이 존재했는데 거기서 새로운 컨셉으로 스마트폰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라인 익스텐션 동일 생산 라인. 그러니까는 비아그라가 이제 특허 오픈돼 가지고 누구나 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비아그라가 수입 국산이 없었는데 지금은 제약회사들은 이미 생산 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라인을 확장시켜서 비아그라를 제조해서 판매한다 라는 라인 확장 측면이 있고, 리뉴얼은 여러분들 뭐 아시는 그 자동차의 페이스리프트, 그냥 외관적인 부분을 또 기능적인 부분을 약간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리뉴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포지셔닝 같은 경우에는 위드미라는 편의점이 브랜드가 이마트24라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마트24는 주장하는 슬로건이 우리는 편의점 업계에서는 꼴등이다. 후발주자니까. 하지만 우리는 라이프스타일 편의점 분야에서는 1위라고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 가면은 모두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존 편의점과의 차별성 포인트를 내세운 라이프스타일 편의점이라고 이제 어필하면서 요새 많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죠. 코스트 다운은 뭐 말 그대로 비용을 낮춘, 중국의 OEM에서 저가 마스크 만드는 거, 후발 모방형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A, B, C, D, E, F까지 보셨을 때 이렇게 시장에서의 새로움, 기업의 새로움에서 성공 확률이 어떤 게 높은지 확인해 보시고 본인의 아이템들이 어떤 쪽에 속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은 혁신적인 아이템을 개발하기보다는 기존의 제품의 소비자의 니즈와 아래의 차별성 요소를 반영해서 기능을 개선하거나 심리 가치를 개선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로 업그레이드를 시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소들, 독창성, 참신성, 매력성, 차별성, 가격 경쟁력, 적시성, 가치 창조성, 신뢰성, 이런 것들이랑 여러분 아이템이랑 결합을 시켜보려는 노력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아이템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말씀드렸듯이 창업 아이템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점점 다음 제품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거죠. 옆에 커팅랩이라고 한 제품 이미지를 제가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이건 제가 교육했던 교육생이 실제로 만들어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분인데, 여러분들 클린랩 사용하면서 이렇게 불편하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걸 자를 때 톱니바퀴 같은 게 있어서 뭐 손도 좀 다칠 것도 같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잘 안 잘려요. 그래서 늘어나고 잘려져도 이렇게 쭉 길게 세로로 뭐 잘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자르면 이렇게 접히잖아요. 그럼 다시 손으로 펴야 되고, 펴서 해봤는데 사이즈 안 맞으면 다시 잘라야 되고, 이런 불편함들을 이분은 고민을 하다가 이게 불편하고 계속 이렇게 쓰고 있지?
예, 사람들은 그게 불편한데도 아무도 그거를 불편하다고만 생각하지 고치려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어떤 지퍼백에 롤러 같은 거, 칼날이 내장된 롤러를 달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꺼내서 쫙 랩을 펼치고 한번 밀면은 잘리는 저런 식으로 해서 지식재산권 특허 출원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기존의 클린 랩에 대해서 뭔가 업그레이드된 예, 기능을 개선한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차별성을 가진 제품들 요소를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휴지 클리넥스 티슈 통인데 이렇게 뭐 석상 이걸 해서 디자인적인 측면, 또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비누인데 이렇게 알약처럼 동그란 저런 비누, 휴대성을 위한 저런 비누, 또 저거는 컵이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면서 글씨가 나타나는 그런 아이디어 제품. 또 네 번째 거는 화분이랑 그 어항이랑 결합한 제품인데 이것도 그냥 단지 넣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고 해요. 물이 뿌얘지거나 뭐 물고기가 죽거나 이렇게 많이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결국 기능을 결합시켜서 지금은 해외 수출까지 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건 시니어 창업자분이 만든 제품인데 지금 해외 수출까지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편의성적인 측면에서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고, 또 보관의 용이 저런 것 세숫대야 같은 건데 누르면은 평평해지는 그런 부분도 차별성 요소가 될 수 있죠. 특히 편의성 부분은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많은 뭐 기능과 서비스를 제품에나 서비스에 포함하고 싶지만 사실 고객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귀차니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난 다 좋은데 귀찮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객들이 아무리 좋은 기능이라도 너무 번거롭고 귀찮으면 안 한다.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확인해 봐야 된다. 이거 하면 귀찮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창업 아이템 선정 시 유의점. 제가 지금까지 4차 시 동안 얘기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첫 번째는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서 고민하라. 아까 얘기했던 커팅랩처럼 공급자가 아이디어가 아니고 수요자의 실제 니즈를 냉정하게 파악하라.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전시회 그런 주관사들이 싫어했던 그런 것처럼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핵심 고객층을 식별하라. 네, 기저귀를 사는 사람은 어머니이다 라는 거. 많은 수의 잠재 고객에게 직접 대면 시장 조사를 하라. 온라인으로 찾지 말라고 했었죠. 고객의 충분한 수요가 있는지 시장이 지속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하라. 이거는 시장성 측면에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자신의 적성을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업종을 골라라. 이건 아이템 선정에서 개인적인 요인 부분이었죠. 자기 자본의 역량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창업 범위를 정하라. 이거 역시 실현 가능한지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말씀드렸고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만큼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이것도 개인적인 요인이었어요. 대다수의 일반인보다 본인이 더 잘할 수 없는 분야, 경험이나 인맥에 창업을 하라.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경쟁 우위라든지 차별성, 진입장벽을 만드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때 자신의 경쟁자를 따라잡을 수 있는 업종이 좋다. 이거는 유행 아이템, 유망 아이템, 시장 경쟁 강도, 이 부분도 경쟁 우위, 유행성 사업의 말미, 이것도 유행, 유망 아이템, 투자 대비 기대 수익이 충분하지. 이거는 수익성,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리는 창업 아이템은 충분한 자본이 필요해. 이건 당연한 거죠. 네. 수익 모델을 갖춰야 된다. 먼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 고도의 사업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부분인데, 무해 법칙이라고 해서 기술의 발전이 2배가 걸리는 시간은 18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또 황해 법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삼성전자. 그래서 거기는 또 12개월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초기 창업자인데 충분한 자본과 뭐 R&D 인력이 충분하다면은 이런 고도의 기술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은 현재 할 수 있는 그런 창업 아이템에 집중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창업 아이템 선정에 대해서 4차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 요약하자면은 아까 사업 타당성 분석 방법론, 시장성, 기술성, 수익성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봤고요. 창업 아이템 차별성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라는 측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쭉 정리해서 창업 아이템 선정의 유의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좀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5차 시부터는 창업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또 같이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차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